여러분 안녕하세요. EJScienceTV의 정희선 강사입니다. 자, 제가 EJU 이과 강사로서 거의 10년 가까이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학원에서도 일을 하고, 그리고 또 학원에서 나와서 이제 개인적으로 온라인 수업으로도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만나고 있는데요. 자, 근데 이렇게 오랫동안 수업을 하다 보니까 예전에 가르쳤던 학생들이 대학교에 가서 생활하는 모습도 지켜보고, 그리고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고 또 일본에서 생활하는 모습, 혹은 한국에 돌아와서 또 좋은 곳에 또 취업하는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이렇게 좋은 기회가 많은 일본 유학을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고민하고 계신다면, 지금 혹시 일본 유학을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면 그 고민을 이제 그만 하게 만들 좋은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일본 유학 쪽에서 선생님이 많은 일을 하고 정보를 얻다 보면 일본 유학 왜 안 가니? 라는 질문을 오히려 더 하고 싶어집니다. 이렇게 많은 기회가 있는 일본 유학에 어떤 점이 좋은지 하나하나 선생님이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는 공부하는 과목이 적습니다. 자, 우리 수능을 준비한다라고 하면 언어, 그리고 수학도 길게 준비해야 되고, 영어, 그리고 뭐 이과하는 친구들은 뭐 2과목 이렇게 준비해야 되죠. 뭐 1을 준비하든 2를 준비하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뭐 과목도 많죠. 그리고 한 날, 수능이라고 하면 하루 한 날에 여러분들이 이 모든 과목들을 다 쳐야 됩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들이 일본 유학을 준비한다면 일본 유학에서는 EJU라고 하는 시험이 있는데, 이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학력 인증을 하셔야 됩니다. 수능처럼 하루에 여러 과목을 치지만 이 EJU라고 하는 시험이 수능보다는 여러분께 좀 부담이 덜 될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문과 계열과 이과 계열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문과 계열이다라고 하시면 일본어, 종합과목, 그리고 수학, 이렇게 3과목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본어야 뭐 이과, 문과 통틀어서 다 같이 치는 거고요. 종과는 우리나라 사회와 같이 뭐 세계사, 세계지리, 정치, 경제 뭐 이런 것들이 좀 포함되어 있는 과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런 수업도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수학을 보는데, 수학은 수원이라고 해서 중학교 수준과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수준에 해당하는 수학만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수학이 좀 약하다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 수학은 여러분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도 나는 너무 수학이 부담스럽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수학을 안 보고도 갈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문과의 경우에는요, 수학 없이도 일본어와 종합 과목만을 통해서도 대학을 갈 수 있는 이런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일본어야 뭐 재밌게 공부하실 수 있을 거고, 종합 과목 조재면 선생님 수업만 들으면 여러분 충분히 좋은 점수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유명한 선생님 수업을 들으시면 여러분 충분히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조금만 열심히 하면 만점 가까이 나오는 친구들도 많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공부하시고 대학에 갈 수 있다라는 것이 장점이 되겠죠. 이과는 조금 과목이 많습니다. 이과라고 하면 일본어 당연히 해야 되고, 이과 과목에서 물리, 화학, 생물 중에 2과목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물리, 화학, 생물이 우리나라 한국에서의 교육 과정과는 조금 다르고, 뭐 물리 1, 2 과목까지 준비하는 친구들이라면 이 물리 수준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 화학도 화학 1, 2 정도 준비하시고 플러스로 조금만 더 과목을 보시면 충분히 커버하실 수 있습니다. 생물도 생물 1, 2의 단원을 포함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생물에 없는 또 다른 과목들이 있지만, 자, 범위는 넓지만 여러분들 수준은 조금 낮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수능 문제의 난이도보다는 훨씬 더 쉬운 난이도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배울 거는 넓고 많지만 그 깊이는 얕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기에는 훨씬 수월할 거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한국 교육과정을 다 끝내신 분이라면 충분히 일본 교육과정으로 와서 조금 더 많은 범위를 공부해 보신다면 충분히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시험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의 EJU라고 하는 제도가 점수로 학생들을 일렬로 줄 세게 하는, 경쟁을 시키는 이런 시험이 아니라 외국에서 오는 학생들이 일본 고등학생들과 비슷한 수준의 교육과정을 거쳤는지 확인하는 정도의 시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가 어렵지 않고, 이 학생이 얼만큼 알고 있느냐 정도를 묻는 문제의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느 대학교에서는, 일부 대학교에서는 영어 시험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영어 시험이 실제로 수능 영어처럼 수능 날에 똑같이 영어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토익이나 토플로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자, 토익이나 토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서 시험만 잘 보고 그리고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온다라고 하시면 더 이상 공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한 번 쳐서 잘 못 봤다. 그럼 또 보면 되고, 그럼 또 못 봤다. 또 보면 됩니다. 그래서 공부만 어느 정도 해내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점수에 도달을 한다면 더 이상 보지 않아도 되는, 부담이 전혀 없어지는 이런 과목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공부해야 될 과목들이 몇 가지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공부에 좀 부담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시면 EJU 시험을 꼭 도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내신이 없다입니다. 자, 일본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모집을 하는 EJU 전형 시험, 즉 사비 유학생 전형이라고 하는데, 이 사비 유학생 전형은 우리나라만 학생만 가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도 오고 베트남에서도 오고 뭐 러시아, 미국에서도 각양각색의 나라에서도 다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률적인 고등학교 내신을 비교할 수가 없겠죠. 뭐 우리나라에서 1등급이라고 해서 미국에 가서도 1등급일까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뭐 8등급이라고 해서 뭐 베트남에서도 8등급일까요? 그렇지 않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일률적으로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EJU 과정에서는 내신을 잘 보진 않습니다. 자, 하지만 대학 접수를 할 때는 성적 증명서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고등학교의 성적이 어느 정도는 대학교에 전달은 됩니다. 그래서 이 대학교에서 고등학교 성적으로 뭐 합격이다 불합격이다 라고는 보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이 내신을 참고를 한다. 아, 이 학생 이 정도는 공부를 했구나 라는 것 정도는 알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제 내신을 완전 포기하라 라고 하는 절대로 말씀 못 드려요. 하지만 내신에 대한 부담 없이 내가 내신을 좀 망쳤다 라고 하더라도 다시 도전해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된다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학교를 중단하고 자퇴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이 자퇴에 대한 개념을 전혀 묻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신에서 뭐 3, 4등급 한다 뭐 이런 것보다는 자퇴를 해서 검정고시를 보면 검정고시는 수준이 훨씬 더 쉽기 때문에 조금만 공부하시면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신에서 3, 4등급 받는 학생이냐, 아니면 자퇴를 했지만 검정고시라고 하는 시험에서 90점을 받는 학생이냐 라고 하면 수준 차이가 조금 달라 보이겠죠. 검정고시를 친 쪽이 훨씬 더 높아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자퇴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자퇴에 고민이 있다, 뭐 EJU 준비하고 있는데 내가 자퇴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고민하는 학생이 있다 라고 하시면 충분히 자퇴는 해볼만 하고요. 그리고 자퇴를 하고 오히려 일본 입시에 집중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짜 일본에 가고 싶다 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진작 자퇴를 하시고 EJU에 집중하시는 것, 일본 입시에 집중하시는 편이 훨씬 더 낫다라는 것을 꼭 전달드립니다. 자, 세 번째, 경쟁이 약하다입니다. 자, 우리나라 수능이다라고 하시면 여러분들 진짜 1점 차이, 뭐 점수 0점 몇 점 차이로 되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이 수능에서 뭐 한 문제 틀리냐 어떠냐, 뭐 1점이 어떠냐 이렇게 되게 부담이 크죠. 물론 EJU에서도 점수가 반영이 됩니다. 하지만 EJU 점수만으로 대학을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EJU 점수 플러스 면접, 본고사 혹은 지망이유서 등 다양한 방면으로 일본 대학에서 학생을 선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점수에 매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에 대한 부담도 적고요. 그리고 시험에 대한 경쟁도 조금 약해진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경쟁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는 친구냐, 아니면 우리 반의 전교 1등이냐, 뭐 이런 게 아니라 저기 베트남에 있는 학생이고 중국에 있는 학생이고 이런 식으로 같은 학교, 같은 학과에 지원한 학생들끼리만 경쟁을 하기 때문에 경쟁에 대한 그렇게 부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 학생들 되게 우수합니다. 그래서 웬만큼 일본에서도 한국 학생들을 선호하는 학교도 있다고 해요. 뭐 중국 학생이나 다른 나라 학생들보다는 훨씬 더 한국 학생들의 우수성을 알아주는, 인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국 학생들의 합격률이 꽤나 높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뭐 제대로 교육을 받고 제대로 열심히 준비한 학생들은 다른 나라의 지원자들보다는 훨씬 더 우수한 성적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경쟁에서 이길 수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학생들끼리만의 경쟁보다는 훨씬 더 수월한 경쟁을 할 수 있다. 즉 좋은 결과를 쉽게 얻어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시험에 대한 부담이 적다입니다. 뭐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EJU라고 하는 시험을 치는 이런 시험이 있다라는 것은 마찬가지 똑같죠. 하지만 이 EJU 시험은요, 1년에 2번 있습니다. 6월 달에 한 번, 11월 달에 한 번. 혹은 어떤 학교는 전년도에 봤던 6월 시험, 11월 시험도 인정해주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EJU를 쳤는데 잘 못 봤다 라고 하시면 6월 달에 쳤으면 11월 달에 또 기회가 있는 거고요. 11월 달도 좀 더 노력해야겠다라고 하시면 그 다음 6월 달에 또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 시험 점수 중에서 제일 잘 본 것을 하나 선정해서 제출을 하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25년에 내가 이번에 지원하지만 23년에 EJU 친 성적 가지고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게 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시간이 여유가 좀 있어서 EJU를 오랫동안 볼 수 있다라고 하시면 많이 본 것 중에서 내가 제일 잘 본 것을 제출을 해도 괜찮다라는 것을 전달해 드립니다. 그리고 1년에 시험이 2번이 있으니까 한 번은 처음 쳐보니까 너무 긴장이 되더라. 그래서 조금 6월 달에는 좀 실수할 수도 있겠죠. 모의고사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쳐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에 진짜 본격적으로 준비하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고요. 그리고 11월 달에도 못 치겠다. 그러면 재수를 1년 동안 하는 것이 아니라 6월 시험에 조금 목표로 두고 한 번 더 보실 수가 있겠죠. 근데 6월까지만 해서 끝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11월 시험 또 끝까지 봐야 되겠죠. 6월 시험에 잘 보면 11월은 더 준비해서 더 잘 볼 거야 라고 해서 볼 수도 있고, 6월 시험이 또 못 친다면 11월 시험은 더 열심히 해야지 라고 하면서 또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1년에 2번이 있다는 것이 시험에 대한 부담을 크게 줄여준다라는 것을 전달해 드립니다. 자, 거기다가 영어 시험이 있죠. 영어 시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어 시험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다른 과목과 다 같이 시험 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시험을 통해서 영어 시험에 점수를 만들고 그 점수가 나오면 더 이상 영어 공부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내가 토익을 볼 거냐, 토플을 볼 거냐, 이 시험 스타일도 내가 정할 수가 있죠. 학교에 따라서 토플을 보는 대학교도 있고 토익을 보는 대학교도 있지만, 토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피킹이랑 라이팅이라고 하는 이런 좀 어려운 좀 준비 과정이 필요한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토플이 너무 어렵다라고 하시면 토익으로 바꾼 뒤에 토익을 보는 대학교를 지원하는 것도 전략이 되겠죠. 그래서 영어 시험에 대한 부담도 훨씬 더 적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5번째 장점은 내가 일본에 유학하는 것만으로도 일본 전문가가 될 수 있고, 또 일본에서 대학을 나오면 또 전공까지 살릴 수 있는 이 2가지 스킬을 동시에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외국 유학을 하는 것만으로도 다양한 경험과 그리고 그 나라의 언어, 문화, 그리고 특성들을 많이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학까지 전공해서 나왔다면 전공까지 살리면서 언어와 그리고 문화를 습득할 수 있는 그 나라의 전문가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보통 한국에 있는 대학교에서 졸업한 학생들보다 전공은 비슷할 수 있지만 언어나 문화적인 면에서 훨씬 더 좋은 메리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일본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유학을 하는 것은 훨씬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일본 유학을 하시면 일본과 한국 2곳에서 취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한국에서만 취업을 하려고 하는 학생들보다 일본이라고 하는 시장도 있기 때문에 2곳에서 동시에 취업 시장에 뛰어들 수 있는 이런 취업 기회도 2배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본에서 취업을 하고 싶으면 일본에서 하시면 되고, 한국에서 하고 싶으면 한국에서 이렇게 해볼 수가 있겠죠. 자, 6번째는 많은 나라에서 유학을 하는 것보다는 왜 하필 일본이 괜찮으냐라고 하시면 바로 생활하기 편하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이나 다른 나라도 있겠지만,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학비나 생활비 이런 게 좀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다가 문화적 차이도 있고 거리도 멀기 때문에 내가 급할 때 혹은 한국에 돌아와야 될 때, 이럴 때는 조금 부담이 클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일본은 가깝다라고 하는 최대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나 유럽 못지않은 선진국 계열이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에서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선진국의 혜택을 역시 받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한국과 문화적으로도 가깝고 언어도 비슷하다 보니까 크게 이질감 없이 생활을 할 수도 있겠고요. 당연히 다른 나라니까 완전히 똑같진 않으니까 어느 정도의 문화적인 차이는 느낄 수는 있겠지만, 미국이나 유럽에서 느끼는 문화적 차이보다는 훨씬 더 그 간격이 좁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에서는요,
유학생이라도 아르바이트에 조금 자유로운 경향이 있습니다. 뭐 당연히 시간 제한은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 제한은 잘 안 지켜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일본 유학을 할 때 뭐 식당에서 알바도 해봤고요. 또 다양한 곳에서도 일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뭐 산장에서도 일을 해봤고요. 자, 이런 식으로 외국인이지만 그렇게 큰 차별 없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시급도 높죠.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비를 내 힘으로 스스로 벌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노력만 한다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기회들을 훨씬 더 쉽게 잡을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7번째는요. 원서를 마음껏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시와 정시로 나눠지고, 수시에서는 6개의 학교까지만, 정시에서는 가나다군 3개의 학교까지만 쓸 수 있어서 전체 9개의 대학만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비 유학생 제도 같은 경우는요, 내가 원하는 학교, 원하는 학과에 마음껏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뭐 10개면 10개, 20개면 20개 다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 지원한다고 해서 10개, 20개 다 쓰라는 말은 아니고요. 절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학교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라는 것 뿐이지, 뭐 그렇다고 해서 10개, 20개 다 써버리는 사람은 없어요. 일단은 금액적으로 부담이 있고요. 원서를 하나 쓰는 때마다 한 3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그러면 뭐 10개를 쓰면 300만 원이죠. 이것도 부담이 크고요. 그리고 또 이 학교마다 면접과 지망유서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그 다양한 학교를 분석하고 그 학교와 학과에 맞는 지망유서와 면접을 준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쓴다면, 많이 쓴다면 5군데, 6군데 쓰는 것을 추천을 하지만, 혹시 내가 조금 더 쓰고 싶다라고 해서 더 쓰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날이 겹친다거나, 뭐 본고사 날짜가 뭐 겹친다거나 이런 것만 아니면 다양한 학교를 다양하게 써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전달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8번째는요. 특히 일본의 이공계 분야는 훨씬 더 우리나라보다 좋은 전망과 좋은 지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이공계 분야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노벨 물리학상, 노벨 화학상, 노벨 의학상 등과 같이 많은 노벨상 수상자가 나와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아쉽게도 얼마 전에 이제 노벨 문학상을 받은 것이 최근에 받은 노벨상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공계 분야에서는 일본에서 훨씬 더 연구 성과가 좋다라는 것을 증명이 됐고요. 그리고 내년도 이공계 예산, R&D 예산을 비교해 보시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26조 원이 지원되는 반면에 일본에서는 4조 8천억 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42조 원 정도가 되겠죠. 거의 2배 가까운 수치의 지원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연계, 물리학과, 화학과 나오면 뭐 굶어 죽는다라는 이런 농담 삼아서 얘기하는 게 있죠. 하지만 일본에서는 이공계에 대한 지원금이 더 크기 때문에 연구만 해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지원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연구소들은 대기업 못지않은 연봉을 받으면서 충분히 다닐 수가 있다는 것을 전달해 드립니다. 자, 이렇게 일본의 이과로 유학을 가는 것은 굉장한 메리트가 있는 것은 잘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의 고민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EJU 쪽, 일본 유학 쪽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그리고 또 도전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충분히 열려있는 기회고요. 그리고 그 기회의 허들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열정과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는 그 의지만 가지고 오신다면 충분히 여러분도 일본 유명 대학교에서의 대학생으로서 충분히 입학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조금이라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댓글이나 여기 아래쪽에 있는 카카오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런 많은 정보들을, 일본 유학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전달해 드리는데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길 바라요. 자, 그럼 우리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만나기로 해요. 여러분 안녕.